초등교육과정 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 보시면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보면 윗쌤과 함께하는 초등임용 로드맵이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설명들을 쌤 쭉 제시한 건데요. 거기 가장 오른쪽에 수학 기출 때려잡기 및 학습 방향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1페이지에. 그럼 기출 때려잡기 및 학습 방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까?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 보면 교육과정,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도서, 총론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과, 교육론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교과, 교육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지도서, 강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그럼 여기 선생님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교육과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이건 어디서 발표할까요?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주겠죠. 그럼 교육부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발표해주면 이제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죠.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교과서가 필요하겠죠. 그럼 교과서 집필들이 교과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교과서가 먼저 나와요? 지도서가 먼저 나와요? 그렇지. 교과서가 먼저 나오겠죠. 그럼 교과서를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교육과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수시 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 우리 전기교도 선생님, 가장 큰 특징. 이전에는 없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 역량이라는 걸 강조했겠죠. 그럼 교육과정에서 역량이라는 걸 강조했으면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칠 때 여기서는 이런 역량들을 중시해라.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지도서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서 총론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해설일까요? 교육과정에 대한 무슨 성격이 있을까요? 해설 성격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뭔 성격이 있다? 해설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강조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강조해라, 뭐 원리탐구 수업 모형 또는 귀납적 추론 모형, 이런 수업 모형 등등을 강조합니다. 그럼 국가수준은 수업 모형의 명칭만 있지 그 수업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지도서 총론에 이런 교수학습 모형의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또는 지도서 총론을 보면 선생님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학하면 수학 교육학자가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수학 교육학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들이 이 지도서 총론의 설명이 나오는데 지도서 총론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도서 총론 설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보충해야 될까요? 요거. 교과, 교육론에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면 수학과 교육론, 국어하면요. 국어과 교육론 이런 공부하셨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게겠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얘들을 가르치겠죠. 그럼 얘들을 가르칠 때 우리 지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도에 실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지도의 실제를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상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과서 있고 여기에 보면 도입 그 다음에 무엇? 전개, 정리라고 있고 또 가끔 여기에서 이런 말 나옵니까? 참고 자료라고 쭉 있잖아요. 이 참고 자료 내용들이 지금 어떤 것과 겹치냐면 교과교육론 내용들하고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삐아지의 이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뭐 지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료인데 선생님 이게 있어요. 각 교과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자세히 물어보는 교과가 있고 아니면 수업 모형을 자세히 물어보는 교과가 있고 교과 교육론을 자세히 물어보거나 지도의 실제를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교과 교육론, 지도서, 강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있어요. 그럼 사실 가장 이상적인 임용고사의 문제의 형태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무엇을 보기해 줄까요? 교과서하고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김 교사가 지도하는 수업 장면이 있겠죠. 수업 장면을 주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면요. 1번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가 많을까요?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럼 2번 문제는 뭘까요? 지도서 총론이나 교과 교육론 문제입니다. 그럼 3번 문제는 직접 우리한테 초등학교 교육 내용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강론 내용 이렇게 나오는 거, 골고루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럼 편의상 이제 제가 그 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론, 지도 강론이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거기 밑에 이제 옆에 선생님들 2019학년도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문항이 6, 7, 8입니다. 6번, 7번, 8번. 다 선생님들 2018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 7, 8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2017은요? 4, 5, 6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2018학년도부터 이제 뭐가 바뀌냐면 문항 배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임용고사는 우리는 교육과정 선생님들 이게 있습니다. A가 있고 뭐가 있을까? B가 있어요. 그럼 A, B에 우리가 문항을 쭉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B에 6, 7, 8에 뭐가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 밑에 제가 표 밑에 이런 말 적어놨죠. 2017, 2016, 2015 성취기준 2014, 2013 교수 방법 쭉 출제된단 말이 있습니까? 근데 가장 쌤들 수학과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성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뭘 공부해야 될까? 성취 기준을 공부해 줘야 돼요. 키워드를 익숙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 밑에 지도서 총론은 뭐라고 되어 있죠? 수학의 가치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론 내용은 지도도 총론에 제시된 내용으로는 부족하니까 별도로 선생님도 공부하라고 그랬죠. 추가적으로 학자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론 내용을 뭐 해라? 공부해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1, 2월 달에는 이 지도서 강론 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3에서 무엇? 10월까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1, 2, 3, 4, 5, 6에서 5, 6학년 1학기가 올해 나오죠. 그럼 2학기는 또 뭘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월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선생님들 공부를 할 겁니다.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그 교과교육론 총론 같은 경우에 아래에서 네 번째 있죠.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 수학 교육론에 제시된 학자의 이론을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거기에 소수 곱셈의 계산 원리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공부할 때 앞에 선생님들 무슨 말 있습니까? 무슨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적 이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교과서에는 뭐가 나올까? 예를 들면 교과서에는 소수의 곱셈에 대한 지도 장면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애들은 소수의 곱셈을 기계적으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자연수와 똑같이 해버리고 그냥 자릿수만 뭐 할까? 세가지고 점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애들이 관계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록 지도해 줘야 돼. 그러면 이 관계적 이해라는 걸 강조한 수학 교육학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선생님들 동반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뭡니까? 교육 과정이겠죠. 사실은 이 교육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강론 내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임용고사에 있으면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을 공부할 때 항상 봐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정의 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개정의 중점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개정의 중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개정의 중점은 제가 가장 장담합니다. 제 교재 이외에는 개정의 중점이 없습니다. 이 교재에서 2페이지 보실래요? 교재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부터 쭉 8페이지까지 있습니까? 이게 개정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9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될까? 개정의 중점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의, 그래서 이 책, 모든 책의 출발점을 제가 개정의 중점을 먼저 넣습니다. 이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자료가 궁금해하던데 이게 이겁니다. 선생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면 현장 교사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현장 교사들을 뭐 해야 될까? 연수를 시켜야 돼요. 그 연수 자료입니다. 그럼 그 연수 자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의 일부를 제가 앞에서 제시하고, 그래서 교재가 제일 먼저 개정의 중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재가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 근데 임용고사에서 이제 국가수준 공부했죠. 이걸 공부했으면 사실 여기서 뭐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를 선생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관련된 기출문제가 선생님 수록되어 있어요. 즉 어디 부분이냐면 25페이지 보실래요? 24페이지. 24페이지 기출 함께 보기라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과 관련된 기출일까요?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주도도, 총론, 교육론, 강론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뭐만 인용했냐면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출문제만 별도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게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24페이지 보십시오. 24페이지 선생님 기출문제에 왼쪽은 선생님들 그냥 2019 학년도 B7번 문제라고 있습니까? 자, 근데 오른쪽 보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은 초특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은 선생님 초특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은 이겁니다. 초특이란 말이 없는 문제는 다 초등 문제예요. 근데 초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있습니다. 왜 초특 문제를 제시했냐면 초등 특수교사 임용고사에 무엇이 시험에 나오냐면 초등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선생님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그럼 이게 과거에는 초등 문제에서 초등 특수 임용을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그냥 갖다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초등 특수 문제에 별도로 출제합니다. 즉 동일한 초등 교육과정인데 초등교사와 초등 특수교사의 문제가 뭐 할까요? 달라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거야. 초등 임용을 공부할 때 초등 특수교사의 기출문제를 뭐 할까? 활용해야 돼요. 그럼 초등 특수선생님들은 좀 누구 문제를? 초등교사의 기출문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특에 나온 기출문제가 굉장히 초등교육과정을 서로 공부할 때 병행하기 좋아요. 그래서 기출은 다 봐야 됩니다. 초특은 초등은 무엇? 초특의 교육과정 문제를 선생님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가 중복된 것을 볼래요? 24페이지 2019 학년도 초특 있습니까? 초특의 3번 문제 반가로 2번에 밑줄 그어봐. 교과 역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초특의 교과 역량이 출제가 되었죠? 그럼 어디 보시냐면 26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 26페이지에 기출 함께 보기에 반가로 1번 있습니까? 오른쪽에 찾으셨죠? 거기에 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과 역량을 한 가지 뭐 해라? 써라 있습니까? 그럼 교과 역량의 밑줄. 그럼 선생님 보면
무엇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교과, 역량이 출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국가수준을 공부했으면 국가수준 관련 뭘 해보고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럼 국가수준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죠? 주도서, 총론을 봐야 되겠죠? 1, 2홀은 선생님들이 단권화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걸까요? 원문을 보겠죠? 그럼 교재에 선생님들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쭉 넘겨보면 다시 선생님들 지금 교재에 쭉 넘기다 보면 30페이지 다음 31페이지, 30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선생님들 2015 개정 수학과 지도서 총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라고 선생님들 쭉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원문일까요? 지도서, 총론에 대한 원문입니다. 선생님, 근데 원문이 줄글로 되어 있고 한번 쭉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좀 정리할 게 필요하잖아요. 또 이걸 또 보충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쭉 넘기다 보면 계속 넘겨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학과 교육론이라고 나옵니다. 쭉 넘겨보십시오. 그럼 지도서 총론 끝나는 파트에 수학과 교육론이라고 표지 있어요, 없어요? 수학과 교육론이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1, 2, 3, 4 보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교육론은 앞에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서로 좀 뭐 해야 된다? 보충한다고 그랬죠? 그 지도 총론을. 그래서 제가 교육론 내용을 선생님들 쭉 제시해 놓은 거예요. 1, 2, 3, 4 쭉 넘겨보십시오. 5, 6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도도 총론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생님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10페이지 보실래요? 거기서 90 하면 뭐 교과 교육론 그래서 90 또 넘겨보면 11, 12 있습니까? 학자별로 선생님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원문에서는 이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주고 뒷부분 교과 교육론 있죠. 거기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른 내용을 접목시켜서 자세히 제시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뭐 할까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겠죠. 자,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 보시냐면 쭉 넘겼을 때 25페이지 다시 이제 보시죠. 25페이지 다음 보십시오. 25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선생님 보시면 페이지가 선생님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론 뭐라고 되어 있죠? 단권화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1년 내내 계속 뭐 할까? 반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선생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선생님들 많은 내용 있죠. 많은 내용을 제가 몇 페이지로 단권화된 내용입니까? 1부터 26페이지 보여요? 1부터 26페이지까지 단권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이거죠. 어차피 선생님들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일요일 수업에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기출 이런 것들을 개정의 중점을 공부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에는 이 이론 단권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다가 뭐 하면 될까? 자기가 또 추가하고 싶은 걸 추가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조금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모든 과목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700페이지 정도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3, 6월 달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강론, 단권화 교재 있죠? 그게 강론을 정리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이론 단권화를 합치면 이제 뭐 할까? 임용을 최종 수능 준비하는 걸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국가수준 교육과정 2페이지 보실래요? 2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개정의 중점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임용고사에 제일 뭐 하더라?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있어? 막 개정의 중점을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한 내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국가수준 지도도 총론이나 강론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병행해서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서 1번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라고 있습니까?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쌤 이게 중요하냐면 쌤 개정의 방향이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쌤 5가지로 쌤들 되어 있죠. 요 5가지가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교과 역량 구현 있습니까? 요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학습 부담 경감이를 추구라는 말 있습니까?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했으면 그럼 이제 좀 전에 교과 역량 문제 봤었죠? 그럼 거기 밑에 실생활 중심의 무슨 내용을 재구성했다? 통계 내용을 쌤 재구성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통계의 동그라미. 통계. 그 말은 무엇을 잘 물어본다는 걸까요? 강론에서. 강론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강론에서 통계가 중요한 거. 근데 앞에서 뭐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실생활의 밑줄. 실생활. 왜, 선생님들, 실생활한 말을 굳이 왜 강조했을까요? 수학을 공부해 놓으면, 우리 뉴스 보면 매주 문재인 대통령의 뭐 나옵니까? 지지율 나와요, 안 나와요? 지지율 나올 때 무슨 그래프로 나옵니까? 막대 그래프로 뭐 3월은 이렇게, 4월은 이렇게, 5월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주로 막대 그래프로? 제가 보는 TV는 대개 3월, 4월 지금 터지고 있죠? 무슨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로 많이 나와 있었죠? 이거 선생님들, 통계를 공부하면 그런 TV를 볼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수학은 실생활에 필요하겠죠? 이걸 실용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선생님 봐봐 그러면 여기서 뭘 강조했다? 통계를 강조했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3번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실생활 맥락에서 주어진 자료의 수동적인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의 무엇? 수집, 분석,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을 다루는 것을 강조라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초등학교 봐봐.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 뭐다? 해석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겁니다. 2018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분류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 분류. 그럼 분류의 밑줄. 여기서 선생님들 뭐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선생님 자료를 수집했죠?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기준. 그래서 기준을 빈칸 넣기로 쓰라고 그랬어요. 왜 2018학년도에 이게 나왔냐면 2018학년도는 수학교육과정 1, 2학년이 적용됐죠. 자, 올해 자, 또 봐봐. 선생님 분류했으면 그걸 수집 뭐 해야 돼? 정리하겠죠. 수집 정리할 거기 표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프의 밑줄. 그래프, 올해 나온 그래프가 뭘까요? 꺾은 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 꺾은 선 그래프라는 건 선생님들 왜 꺾은 선이 올해 나왔냐면 올해는 몇 학년이 적용됩니까? 3, 4학년 있으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강론을 볼 때에도 개정의 중점에서 강조한 것을 보자 그랬죠. 그럼 이제 추론해봐요. 앞으로 나온다 몇 학년일까요? 5, 6이죠. 그럼 5, 6은 무슨 그래프가 있을까? 비율 그래프.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간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개정점을 보면서 이걸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강조했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는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래프? 비율 그래프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강론 수업을 할 때 더욱더 뭐 할까? 이제 강조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오른쪽 2번에 개정의 방향에 총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심 역량이 있습니까? 그럼 총론의 핵심 역량이 수학과는 어떤 역량으로 이제 구현될까요? 교과 역량으로 선생님 구현되겠죠.
그럼 뭐 교과 역량,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디에 딱 밑줄 그냐면 문제 해결의 밑줄, 추론의 밑줄, 의사소통의 밑줄. 밑줄을 딱 쓰면 그어놓으세요.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자,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2009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2009에 있는 이 세 가지에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창의융합,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 있습니까? 이게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 이거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있습니까? 의사소통이요. 초등 임용에서 2에 나왔습니다. 2009, 2015 개정에서. 이게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습니까? 이게 초특에 나왔습니다. 초특에. 근데 거기 창의융합,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 새롭게 뭐 했더라? 추가했다 그랬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태도 및 실천입니다. 선생님, 왜 태도 및 실천이 중요할까요? 개정의 방향에 학습자의 무엇을 강조했다 그랬죠? 정의적 측면을 강조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 정의적 측면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뭘까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실천력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또 왼쪽 보십시오. 선생님 왼쪽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의 활용을 강조했다?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이제 무엇을 강조했구나?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조했구나 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그럼 그럼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는 것은 거기 역량 중에 무슨 역량이 또 굉장히 중요할까요? 정보 처리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보 처리. 이게 공부하는 방향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수학과에서 말하는 공학적 도구란 건 뭘 말할까요? 자, 각도기. 좀 더 지금 4차 시대인데 컴퓨터라든가 또는 계산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말합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페이지 내용에서 2번, 3번 선생님 중요하고 4번에 수학과 교육과는 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학습 부담을 경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이라든가 R, 헥타르,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는 뭐 했다?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강론에서 볼 필요 있다 없다? 나오지도 않는다 선생님 그 말이 알겠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면 무엇의 활용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라고 있습니까? 자, 사실은 요게 2015에서 교육 과정 말고 해설 부분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공학적 도구 거기 교수학습 방법에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에 흥미 유발하고 효율성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성을 도모하는 교수로 시청각, 멀티, 미디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컴퓨터 활용 매체, 교구, 계산기용, 계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도구에 딱 밑줄 딱 그어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애들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활용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접 컴퓨터 화면에 눈으로 뭐가 할 수 있어요? 직접 관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그 밑에 3번에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학적 도구를 교수학습에 적극 뭐해라? 활용해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첫째 뭐라고 되어 있죠?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뭐한다? 시각화. 그래서 개념원리 법칙을 뭐한다? 구체화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보십시오. 복잡한 계산이나 대수적인 문자식의 처리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때에는 자, 밑줄 뭘 사용한다? 계산기나 컴퓨터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사고력을 뭐 할 수 있을까? 증진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계산 능력이 형성된 이후에는 뭘 사용할 수 있다? 계산기나 컴퓨터를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반대로 하면 이 말이죠. 계산 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뭘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지.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둘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는 교육과정에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셋째, 활동중심 수학교육 이론의 밑줄. 활동중심 그리고 활동의 동그라미. 활동. 여기 이제 한 사람을 써놔야 됩니다. 한 사람. 이 활동중심 수학교육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교육 내용이 반으로 줄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그렇지. 삐아제입니다. 삐아제가 대표적인 뭐 중심이다? 활동 중심이에요. 그럼 이 삐아제의 영향을 받아서 수학교육학자인 누구가? 딘즈라는 사람입니다. 누구? 딘즈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수학교 접목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런 삐아제나 딘즈를 다 뭐 중심 교육이라고 그런다? 활동 중심 교육이라고 합니다. 활동 중심. 선생님, 그럼 거기 밑에 딘즈의 지각적 다양성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역동성 다양성 원리란 말이 있습니까? 요건 뒤에서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이런 활동 중심 수학 교육론자들은 수학적 도구를 많이 사용을 뭐 하더라? 강조한다는 말 있죠? 선생님,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십시오. 공학적 도구는 그래프, 애니메이션, 동영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무슨 탐구 활동? 직관적, 직관의 가로. 공학적 도구의 시각적인 기능을 활용하면 증명 이전에 연역해야 될 사실에 대한 또 가로. 직관적 이해, 관찰에 대한 발견의 과정, 직관의 가로. 요게 선생님들 빈칸 넣기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관이. 그러니까 시각화해 주니까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고 이게 연수자료에 들어있는데 이걸 임용준비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옆에 2번, 4번 있습니까? 이 2번, 4번이 임용고사에 또 2번 나온 겁니다. 선생님 거기 보면 자 개정의 방향에 무슨 경감을 추구한다?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말 있습니까? 자, 그럼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심화된 내용을 평가에 다루지 않는단 말 있습니까? 그럼 거기 밑에 이런 말 보십시오.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에 무슨 말 있습니까? 시간, 길이, 들이, 무게 단위를 지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나친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 말이 이제 그 말이 선생님 되어 있죠. 그 말이 나와 있으면 이거야 선생님들. 교과서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요? 애들을 가르치겠죠. 그럼 거기서 시간, 길이, 들이, 무게 단위를 지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지나친 단위 환산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했죠. 요게 초특 임용고사에서 이걸 쓰라고 그랬어요. 올해 초등 있죠. 올해 초등 임용고사는 뭘 물었냐면 거기서 시간, 길이, 들이, 무게 있습니까? 무게의 동그라미.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들이와 무게는 몇 학년 나올까? 3, 4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게를 지도할 때 지나친 단위 환산은 하지 말라고 했죠. 요걸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1g과 1톤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평가 방법 유의사항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요게 올해 초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거였어요. 최근 임용고사 문제에서는요. 초특에 나온 초등교육과정 문제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굉장히 접목을 잘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초특에서 나온 문제가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을까? 초등에서. 그 초등에서 나온 문제가 그 다음 해에 초특에서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출이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나왔으면 그 밑에 4번 있습니까? 몇 학년 봐야 될까? 5, 6을 봐야 되겠죠. 5, 6도 비율을 평가할 때 속력, 응유밀도, 축척, 농도 등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눈여겨 뭐 한다?
받는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또 4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 4페이지에 정의적 측면 강조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교과 역량으로 뭘 추가했다? 태도 및 실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 교수학습 방법에서 선생님들 뭐가 나온다? 태도 및 실천력 함양을 위한 유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바로 그 옆에 2번 보십시오. 2번에 4. 태도 및 실천 능력 함양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거기 1번 보십시오.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수학의 필요성, 유용성, 역할과 가치인식의 밑줄. 수학의 필요성, 유용성, 역할과 무엇? 가치인식.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일상생활에 수학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좀 전에 어떤 파트에서 중요했죠? 통계야. 이게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로 수학은 일상생활에 뭐하다? 필요하다.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호기심, 자신감, 끈기, 도전, 참여. 선생님 이러한 것들이 다 수학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쓰면 그 말이에요. 또는 그 밑에 자주학습 태도. 그리고 또 그 밑에 정직, 공정, 책임감, 어려움 극복에 대한 용기 있는 태도, 타인 배려, 협력하는 태도, 의사결정 태도 있습니까? 맨 마지막 뭐 해라? 실천이라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거야. 중요한 게요. 요런 태도를 길러줘서 실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이거 해야 돼. 이 애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눈으로 봐야 될까?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태도 및 실천은 선생님들 뭘 잘 물어볼까요? 평가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1번 봐 왼쪽에. 평가 방법 있어요 없어요? 관찰, 면담, 구술, 자기평가라고 있습니까? 특히 여기 선생님 시험에 잘 나온 게 면담 평가나 자기평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선생님 이제 태도 및 실천에서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에 선생님 뭐 나와 있습니까? 기준을 정하여 분류할 때 학생들이 정한 기준을 존중하고 분명하지 않은 기준일 때는 분류하는 것이 무엇? 어려움. 자, 존중의 밑줄, 어려움의 밑줄, 존중, 어려움. 선생님 이 존중이나 어려움이 다 뭔 내용이에요? 태도와 관련돼야 안 돼요? 관련되죠? 그럼 이제 분류할 때는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더라? 기준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좀 전에 제가 분류할 때 뭐 쓰라고 했습니까? 기준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예요. 개정의 중점에 나온 예문이 시험 출제가 뭐 할까? 그만큼 잘 됩니다. 선생님 또 거기 밑에 이제 3번, 4번 학습 부담 경감 추구 있습니까? 거기서는 그 밑에 봤습니다. 도용 영역에 무엇을 추가했다? 쌓기나무 활동의 무엇과 무엇? 위치나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추가된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게 몇 학년에 나올까? 1, 2학년 군에 나와요. 무슨 군에 나온다? 1, 2학년. 그래서 이거 그런 거죠. 1, 2학년 군의 강론을 볼 때에는 무엇을 눈여겨보자? 쌓기나무 활동의 위치와 무엇? 방향 있습니까? 이걸 뭐 하자? 눈여겨보자 그 말이야. 거기 위에 누리과정과의 연결한 말 있습니까? 누리가 뭘까요? 유치원이야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이동 및 삭제란 말 있습니까? 정비례 반비례 중학교로 뭐 했다? 이동. 그럼 이제 정비례 반비례는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수와 수 손학계산도 삭제해버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주요 내용 변화에 수와 연산이 있습니까?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3, 4에서 뭘로? 5, 6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제 5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 선생님 들어 있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정의 중점에 1번이 무엇을 함양하자? 교과, 영양이란 말 기억나세요? 그럼 거기 밑에 봐봐 이제 수와 연산에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1, 2, 3, 4, 5, 6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추가해 놓은 겁니까? 거기 옆에 교과 역량 강조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뭐 했다? 추가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을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여기에 추가되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눈여겨보아자. 봐라 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면 1, 2, 3, 4, 5, 6 있습니까? 거기 쌤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쌤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에게 친근한 실생활상을 이용하여 덧셈, 뺄셈 관련된 문제를 만들고 뭐한다? 해결한다. 밑줄 딱 그어보십시오. 만들고 해결한다까지 되어 있죠. 무슨 역량입니까? 역량. 바로 그 옆에 무슨 역량 나와 있어요? 옆에. 그렇지. 문제 해결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그 옆에 지금 나와 있죠. 요게 올해 초특 문제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보자. 그러면 거기에서요. 너 어디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냐면 5, 6학년 군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의 곱셈과 나눌셈의 계산은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다루고 자 밑줄 복잡한 계산은 뭐 할 수 있다?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역량? 그렇지.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뭐하다? 중요하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 4학년 군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하기 전에 계산 결과를 뭐 해보고 어림해보고 어림한 값을 이용하여 타당한지를 뭐한다? 확인한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야 그랬나. 자, 교과서 있죠. 수학 교과서에 3, 4학년 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럼 항상 교과서는요. 계산 전에 뭐 하라고 그럴까요? 어림하라고 그래요. 계산 후에 무슨 말이 있을까? 어림한 값과 실제 값을 뭐 해보세요? 비교해보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반영한 거 맞죠? 그만큼은 우리 공부할 때 애들 가르칠 때 뭐가 중요할까? 어림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자, 선생님 그 다음에 한 가지 상황을 덧셈, 뺄셈 나타내는 활동까지 밑줄. 이것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뭘로? 덧셈과 뺄셈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밑줄. 그럼 이거였습니다. 교과서에 뭐가 있을까? 한 가지 상황을 주고 무엇과 무엇을 나타낼까요? 덧셈하고 뺄셈이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을 쓰라고 한지 아세요? 이걸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쓸래요?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그렇지. 덧셈, 뺄셈의 관계를 이해한단 말이 있어요. 밑줄. 가로에서 성취 기준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곱셈을 뭘로? 나눌셈으로. 나눌셈을 뭘로? 곱셈으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과 뭐의 관계? 그렇지. 곱셈과 나눌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있죠?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유의사항 있습니까? 선생님 그것도 1, 2, 3, 4, 5, 6입니다. 거기 중간에 선 있어요 없어요? 선 있죠? 그게 1, 2, 3, 4 그 다음에 무엇? 5, 6을 나타내는 거예요. 1, 2학년 봐봐. 덧셈, 뺄셈을 자 밑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밑줄. 여러 가지 방법. 선생님 그럼 봐. 여러 가지 방법이면 내가 하는 방법과 친구가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답은 뭐 할까요? 똑같겠지? 그러면 존중해줘 안 존중해? 존중이죠. 또는 존중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 존중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기억나요? 뭐? 태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밑에 봐봐. 이걸 평가할 때 뭐 해라? 관찰이나 또는 무엇? 면담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찰, 면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 면담.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3, 4학년 보십시오. 5자리 이상의 수를 평가할 때는 수를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수에 대한 무엇? 양감과 무엇? 필요성이라고 있습니까? 나눌셈에 대한 검산에서는 나눌셈으로 곱셈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얘들에게 검산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해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 6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최대의 공약수와 최소 무엇? 공동평가의 밑줄. 소인수곱으로 나타내서 구하는 방법을 다루지
안다로 있죠. 그 다음에 분수의 사직계산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걸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계산 결과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허용한단 말이 있습니까? 자, 사직계산의 밑줄. 그 다음에 통분을 이용한 문제에서 공통 분모로 최소 공배수뿐만 아니라 분모의 곱과 같은 공배수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일단은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밑줄 친 부분이 어디서 중요할까요? 강론을 할 때 중요해.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내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분수의 통분을 이용하는 문제, 밑줄. 그리고 통분 있죠? 강론 공부할 때 통분은 출제빈도 1번입니다. 선생님, 근데 요거 할 때 공통 분모로 최소 공배수 있습니까? 1번. 그리고 분모의 곱과 같은 공배수 2번. 그럼 시험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통 분모로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장면을 하나 줘요. 그리고 하나는 뭐 할까? 비워놔요. 다른 방법을 뭐 할까? 쓰라고 해. 그럼 뭘 써야 됐습니다? 분모에 곱 있습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놔야 돼. 선생님, 그리고 도형 있습니까? 도형. 선생님, 그 도형에서 좀 전에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에서 1, 2학년 뭘 추가했다? 위치와 방향이라는 말 추가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있지 않았어요? 쌓기나무 3개 3층으로 쌓고 위, 앞, 오른쪽 쌓기나무 1개를 뭐 했다? 놓았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위, 앞, 오른쪽의 밑줄. 결국 이게 뭘 말해요? 위치와 그 다음에 무엇? 방향을 말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옆에 1, 2학년의 선생님들 앞, 오른쪽, 위, 2층에서는 추론이나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는 그 밑에 실생활의 평면도형의 이 사례를 활용하여 추론 설명, 창의융합 추론소통. 맨 밑에 모형을 이용하여 구성요소 성질 확인 정보 처리. 선생님, 그럼 이게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공부하라 그러면 두 번째 있지 않았습니까? 실생활의 평면도형 이동을 활용한 사례를 찾아서 변화를 추론하고 설명. 옆에 창의융합 추론소통.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보기 상황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창의융합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추론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 가지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게 시험에 내기 좋죠. 그럼 맨 마지막에 왜 모형을 밑줄 그었을까? 모형이 뭐가 될까요? 공학적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들 입체도형의 무엇? 구성요소와 성질을 확인한다는 말 있습니까? 무슨 역량? 정보 처리. 그럼 또 임용고사 공부할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입체도형의 구성요소와 성질이 중요합니다. 그럼 또 선생님들 강론 공부할 때 입체도형의 구성요소와 성질은 한 번 더 뭐 하자? 눈여겨 봐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강론의 내용을 제가 이제 모든 강론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 만들어서 정리하거든요. 강론 수업할 때.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디에 이렇게 별표를 해놔야 돼? 방금 여기서 지금 강조한 내용 있죠? 거기에 별표를 해놓고 다시 한번 뭐 할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6번 도형평가 있습니까? 첫 번째 봐봐. 1, 2학년은 뭐라 그랬죠? 과정중심 평가 있습니까? 또 선 봐봐. 3, 4학년 선분, 직선, 반직선에 대한 평가의 밑줄. 직선, 선분, 반직선 서로 무엇? 구분. 그 다음에 평면도형의 이동의 밑줄. 왜 그러냐면 밑줄 친 부분을 어디서 봐야 된다? 강론에서 보다 그 말이야. 실제 선생님들 직선, 선분, 반직선의 의미를 뭐 할까?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 안 했죠? 근데 강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요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야? 선분, 이게 반직선, 이게요. 직선. 요거에 대한 걸 서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 강론에서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거기 중요한 거. 선대칭과 무엇? 점도형 그리기 밑줄. 전판이나 뭘 이용하자? 격자. 자, 입체도형의 전개도에 대한 평가의 밑줄.
될 수 있는 거 될 수 없는 거 구별이야. 교과서에 쓰는 직접 전교도를 뭐에 찾으라는 문제 있잖아요. 또 선생님 거기 봐봐. 쌓기나무로만 표도용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간단한 모양 되어 있죠. 위, 앞, 옆. 선생님 그리고 옆에 측정 봅시다.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삭제했고 부당 경감. 그 다음에 넓이의 단위 R 헥타르 삭제. 무게의 단위 톤. 3, 4학년 군으로 이동했고. 보이시죠? 수의 범위 어림은 몇 학년으로? 5, 6 있습니까? 근데 이거 기억나죠? 그램과 톤에 지나친 단위 환산 하지 말아라 그 말 있습니까? 그럼 그 밑에 이제 왼쪽에 3번을 읽어보시고 4번 보십시오. 4번에 교수방법 유의사항 보면 이제 시각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형시계 조작,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시각과 시간의 의미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별하여 사용. 그럼 이제 우리가 강론 공부할 때 뭐가 뭐의 개념이 중요해요. 시각이 있고 시간. 그 다음에 맨 밑에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추론을 하고 추론의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뭐하더라? 설명한단 말 있습니까? 자, 밑줄.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추론까지 밑줄. 자, 추론의 동그라미. 추론. 그리고 선생님 이거야. 건널비의 동그라미, 부피의 동그라미. 그럼 선생님들 강론 공부할 때 또 건널비하고 뭐하고? 부피죠. 자, 추론이죠. 이 말 하나 적어 놓을래요? 수학과 공부해야 될 수업 모형에 무슨 수업 모형이냐면 귀납, 추론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무슨 수업 모형이 있다? 귀납, 추론 수업 모형. 그럼 강론의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귀납, 추론 수업 모형을 뭐하자? 적용해서 자세히 봐줘야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건널비가 크면 부피도 뭐 할까요? 커진다. 대표적 오개념입니다. 오개념이에요. 건널비가 커지면 부피가 커진다 했잖아요. 이게 오개념이라고, 오개념.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부피는 일정한데 뭐가 다를 수도 있을까요? 건널비가 뭐 할 수 있을까?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오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강론을 잘 봐야 돼. 강론을.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7페이지. 7페이지에 이제 측정 평가 있습니까? 자, 선생님 평가에서 지금 유의사항 보십시오. 몇 시 몇 분 전 시각 읽기 평가의 밑줄. 여기도 보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만 다루라는 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2시 48분을 3시 12분 전이라고 말하는 짱구는 없죠. 그 다음에 1일, 일주일, 1개월, 1년 사이의 관계평가의 밑줄. 뭘 사용한다? 달력. 그 다음에 무게단위 사이의 관계평가의 밑줄. 요건 시험에 나왔었죠. 그럼 선생님 이제 몇 학년 봐야 될까? 5, 6 봐야 되겠죠. 원주율과 관련하여 계산이 지나친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어디까지? 원주율의 밑줄. 선생님 이 원주율을 구할 때 사실은 계산이 뭐 할까요? 복잡하죠. 이때 뭘 사용할까?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계산기.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의 밑줄. 1제곱cm와 1제곱km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 자, 선생님 1g과 1톤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고 말이 있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제곱cm와 1제곱km의 단위 환산 다루된다. 이것도 쓰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그 옆에 규칙성 있습니까? 규칙화 대응이 5, 6, 1이 되겠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육과정 주요 내용 변화 보십시오.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3, 4학년에 규칙적인 계산식을 배열해서 계산 결과에 규칙을 찾는 활동의 밑줄. 뭘 사용할 수 있다? 계산기, 정보 처리 기억해야 돼. 선생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5, 6학년이야. 두 양을 비교할 때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뭐의 개념? 비의 개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선생님, 강론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비의 개념이 굉장히 뭐에?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럼 이제 교과서를 볼 때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까, 우리는? 다른 양이 몇 배가 된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뭘 기준으로? 한 양을 기준으로. 그 말을 선생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1, 2, 규칙 찾기 있습니까? 규칙 찾기 할 때 자신의 규칙이나 다른 학 규칙에 대해서 뭐 한다? 의사소통이 있죠. 그럼 역량 중에 뭐가 중요할까? 의사소통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혼합계산식 방향을 나타내는 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 다루지 않는다. 또는 규칙적인 계산식의 배열에 대한 평가, 몇 줄, 결과, 규칙, 추측, 뭐 한다? 확인한 말 있습니까? 선생님, 이것도요, 규칙을 추측하고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무슨 수업명으로 잘 물어볼까? 규칙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몇 개를 해보고 뭐 할까? 이런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걸 다시 뭐 해야 돼? 적용하겠죠. 귀납, 추론 수업명입니다. 귀납, 추론. 비율을 평가할 때 속력, 임금, 축적, 농도, 경감, 감소할 다루지 않는다. 자, 넘기십시오. 자료와 가능성 있습니까? 원래는 확률과 뭐였어? 통계했는데 뭘로? 자료와 가능성 명칭을 뭐 했을까요? 바꿨죠. 그러면 무엇을 삭제했다는 걸까? 확률 개념에 삭제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과거의 임용고사에는 확률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는요? 그렇지.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봤습니다.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그 다음에 무엇? 해석이란 말 있습니까? 가로에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통계의 과정입니다. 뭐의 과정이다? 통계의 과정. 그러면 더 자세히 말하면 자료 수집 있습니까? 자료 수집의 앞 뒷말을 적어놔. 목적 확인.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할 때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 자료를 뭐해? 수집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목적 확인이야. 자료 수집했죠? 수집한 자료를 뭐 해야 됐어요, 선생님들? 분류, 정리라고 했습니까? 자, 분류, 정리죠. 정리의 밑줄. 정리. 예를 들면서 분류,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선생님들. 정리를 할 때 우리는 표나 뭘로? 그래프로 정리합니다. 더 자세히 해볼까? 선생님, 그래프에는요, 그래프는 비교 그래프가 있어요. 무슨 그래프? 비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경과 그래프. 비율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그래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막대 그래프나 그림 그래프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과하면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요?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비율하면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비율 그래프 하면 뭐가 될까요? 원이나 또는 띠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그래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선생님들 그래프에서 비율이 어려울까요? 비율 그래프를 하려면 방금 전에 봤던 뭘 알고 있어야 될까? 비와 비율의 무엇?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있던 비와 비율의 개념과 비율 그래프를 짬뽕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하나의 수치로 정리해버리면 뭐가 될까? 하나의 수치. 평균. 애들이요, 평균을 어려워합니다.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하기는 잘 구해요. 뭘 모를까요? 해석을 못합니다. 평균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용에서는 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평균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굉장히 임용고사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론을 공부할 때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실생활과 연계를 강한 가능성의 경험을 뭐 했다? 강조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보십시오. 거기도 선생님들 일단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기준이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무엇? 편리하다. 자, 여기서 이제 표나 그래프를 이제 제일 처음에 뭐로 나타낼까? 표. 다시 뭘로?
그래프. 그럼 그래프 나타내면 자료의 틀을 알아보는데 무엇? 편리하다. 자, 요게 2년 전에 문제였고 그 밑에 봐봐. 꺾은 선 그래프 눈금의 크기를 적절히 보여라. 선택을 했습니까? 올해 임용사 문제입니다. 눈금의 크기를 잘못 선택하니까 그래프가 뭐 할까요? 잘못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요걸 문제야.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선생님 중요하겠죠.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문제 상황에서 밑줄, 문제 해결 전략 비교, 주어진 문제 필요한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조건으로 새로운 문제 만들기, 타당성 검토하기. 밑줄 딱 그거 봐. 요게, 자, 한 사람만 할게요. 요게 선생님들, 이걸 통해 무엇을 기려라? 문제 해결 능력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요렇게 안 물어보면 수학 교육학자 한 사람만 추가해 놓을까요? 좀 전에 삐아자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럼 누구였죠? 틴즈죠? 거기다가 누굴 적어 놓냐면, 거기다가 적어 놓을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아입니다. 최근에 그냥 포야라고 부르더라고, 포야. 아무나 불러도 상관없어. 우리 이름 아니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쌤들 포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사람이 이제 폴리아라는 사람이야. 적어놔. 폴리아 옆에. 문제 해결 학습. 폴리아의 무슨 학습? 문제 해결 학습을 공부합니다. 이제. 좀 전에 기납 추론 설명 들어봤죠? 그럼 폴리아의 문제 해결 학습. 가로에서 반성 단계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문제 해결 학습에 무슨 단계가 있다? 반성 단계라는 데에서 요런 학습할 때 항상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 문제 풀었으면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네가 풀었던 거 뭐 해보아라? 검토 설명해라 그러지. 그럼 설명하면요. 답은 뭐예요? 답은 똑같은데 문제 해결 방법이나 전략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게 폴리아의 문제 해결 학습의 반성 단계에서 뭐 할까요?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화 가능성의 예시 평가 보십시오. 분류하기 할 때 애들에 비해 어려운 분류상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에 경향을 파악하는 초점을 둔다는 말 있습니까? 요 두 개는 나왔다 그랬죠? 안 나온 게 뭐다?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평균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의미를 파악하는지를 평가, 의미 파악이 그만큼 뭐 할까요?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예시에서 뭐 토의 토론이나 선생님 되어 있습니까? 옆에 성취 기준이란 말이 있어요.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법, 교과 영향이라고 있습니까?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였습니다. 성취 기준에 실생활에서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불가능하다, 아닐 것이다, 반반이다, 뭐뭐일 것이다, 확실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성취 기준이면 요것을 애들하고 무슨 학습한다 그 말일까요? 토의, 토론 학습을 한다 그 말이야. 이걸 통해 다양한 뭘 평가할 수 있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사실 이 8페이지까지 있죠. 이 내용이 수학과의 지총 교육론 강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뭐 할까? 가장 선생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하는 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뭐부터 자세히 봐야 될까? 국가수준을 원문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원문을 볼 때 앞에서 강조한 개정의 중점이 있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뭐 해야 돼? 넣어가면서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